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공군 참모총장이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사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선제 타격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억지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이비드 골드파인 미 공군 참모총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한 언론과의 전화회견을 통해 북한이 16일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내 동맹국들에게 신뢰할 만한 군사적 옵션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겁니다. You might imagine from military perspective, our job at the end of the day is to provide our commander-in-chief credible military options. So the policy aspects of this, I'm not really prepared to comment on. I would just say that we're watching it very closely, and we ensure that our commander-in-chief and our allies and partners have credible military options as we look at the region. 골드파인 총장은 이어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이 사전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선제 타격을 포함한 기존 억지 전략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VOA 질문에 억지력은 변함없다고 대답했습니다. Technology changes, but the math equation is still capability times will. 미국은 항상 싸움을 지향하며 신뢰할 만한 군사 옵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억지력 셈법이 늘 작동하도록 보장한다는 겁니다. I think it was more of ensuring that we continue to provide credible military options so that we can make the math equation always work. Because we prefer always not to fight. 함께 전화회견에 참가한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지난달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을 비행한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합동 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맹 분열을 노린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된 작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oncern here is that it starts to drive a wedge, or tries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long-standing partnerships and alliances we have in the region. 이런 가운데 골드파인 공군 참모총장은 미국의 영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호주 등 동맹국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데 대해 현 시점에서 호주는 이와 관련한 어떤 약속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 단계에서 동맹과의 상호 방위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책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의 대북 실무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다음 주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19일과 20일 일본을 방문하고 이어 한국을 찾아 22일까지 머무를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기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당국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안은 미한 연합훈련 종료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합훈련이 끝나면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미한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다음 주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우리는 북한과 외교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군 사이버 사령부가 최근 악성 소프트웨어 샘플을 공개하고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프트웨어가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나 APT38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 사이버 사령부는 14일 바이러스 토털 사이트에 북한 해킹그룹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 소프트웨어 샘플을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공개된 2개의 소프트웨어를 유명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진한 결과 모두 악성 소프트웨어로 판정받았습니다. 이들 악성 소프트웨어는 트로이 뱅커와 트로이 제네릭 등으로 분류됐는데 온라인 뱅킹 시스템 해킹이나 금융기관 관련 기밀 정보를 빼내기 위한 악성 소프트웨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악성 소프트웨어가 지난 5월 미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경고한 전자물고기라는 이름의 악성 프로그램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자물고기는 해킹 초기 상대방 컴퓨터에 보안 방화벽을 뚫는 일종의 터널링 도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북한 해킹그룹이 이를 활용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Yeah, so this is a tunneling tool that we've seen this group, APT38, utilize in the past, a tool for them to infiltrate data from systems that they've compromised. 이번 악성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북한 정권이 지원하는 해커 조직과 연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프로그램이 라자루스의 해킹 패턴과 APT38의 금융 외화 탈취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제재로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북한이 변종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돈줄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 think that was more of a current development in latter half of 2017. We've seen the North Koreans also target SWIFT, which is a banking messaging service, to manipulate the messaging service to trick banks into providing illicit funds to their regime wallets. 전문가들은 가용 인원이나 장비의 제한이 적고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소수 엘리트 해커를 활용해 제재 회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궐석 판결을 요구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1968년 북한이 납포해간 미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이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변호인이 14일 법원에 제출한 20쪽 분량의 문서에는 재판부가 요구한 소송 성립 근거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담겨 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되는 요인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승조원과 가족들의 변호인에게 푸에블로호는 북한의 2017년 테러 지원국 재지정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소송 요건 성립을 위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고 이에 따른 소명입니다. 변호인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연설할 당시 푸에블로호 사건을 북한의 테러 사건 중 하나로 거론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Since the so-called armistice, there have been hundreds of North Korean attacks on Americans and South Koreans. These attacks have included the capture and torture of the brave American soldiers of the USS Pueblo, repeated assaults on American helicopters, and the 1969 drowning of a U.S. surveillance plane that killed 31 American servicemen. 변호인은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연설 2주 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지정은 단일 사건이 아닌 여러 사건들을 고려해 이뤄진다며 푸에블로호를 비롯한 다른 사건들도 종합적으로 북한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고 없이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푸에블로호 측 원고는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약 170명입니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의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현재로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16일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평양을 방문 중인 모르글로프 차관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준비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방북 시점은 다음 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샤코프 보좌관은 내년 5월에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진벨 재단의 결핵치료를 위한 의약품 등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제재위는 15일 웹사이트를 통해 면제 승인 사실을 밝히는 서한과 함께 유진벨 재단이 북한 반입 허가를 신청한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유진벨 재단은 결핵 등의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을 위해 관련 의약품과 함께 치료시설에 사용되는 비품 등 212개 품목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내년 2월 9일까지 반입을 허가받은 물품을 북한에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